안녕하십니까. 연무중학교 스포츠 강사 이경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기 종목 스포츠 중 족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계획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족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족구의 규격과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족구의 기본 기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족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족구는 한국에서 생겨난 유일한 구기 종목으로 두 팀 간에 네트를 두고 머리와 발을 이용하여 상대팀으로 공을 넘겨 승부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한국의 족구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족구의 원형이 되는 형태의 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6년 공군 조종사들이 현대적인 규칙을 이용하여 즐기면서 족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전 군으로 확대 보급되어 전역자들이 모여 족구를 즐기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1990년 4월 대한족구협회가 창립되어 경기규칙 및 대회 방식이 체계화되었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족구장 규격 및 경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장 규격은 사이드라인의 경우 7.5m씩 양팀으로 나뉘므로 전체는 15m이며 엔드라인 폭은 6.5m로 뒤쪽 지역에 서브 제한 구역을 설치합니다. 네트 높이는 1.05m이며 여성은 60대 부의 경우 90cm로 둡니다. 안테나 높이는 1.5m, 안테나 이격거리는 21cm로 볼 지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족구에 사용되는 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은 12조각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만들며 지름은 200에서 205mm입니다. 무게는 330에서 360g, 공기압은 6에서 8파운드입니다. 바운드의 정도는 비포장에서 30% 이상 반발되도록 하며 네트 길이는 9m에서 11m, 혹은 1m, 양 사이드 라인 외측 25cm 이상의 길이로 하여야 합니다. 망 한 칸의 넓이는 10제곱cm이고 네트 상단 100포의 폭은 5cm입니다. 팀 전원이 통일된 복장이어야 하며 바지는 반드시 반바지나 상의는 반소매, 긴소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동절기, 비정규 경기 시에는 긴 바지를 허용합니다. 이때 발목 위의 바지 부분에 볼터치가 이루어질 시 홀딩 실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족구화는 스파이크가 없는 평평한 바다 신발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공인대회에서는 전국연합회에서 인정한 족구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브는 서브 지역에서의 심판의 신호 후 5초 내에 바운드 없이 곧바로 실시하며 서브 로테이션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1회 실시합니다. 공이 코트 바닥에 떨어지는 횟수와 선수와의 접촉 횟수는 각각 3회이며 수비와 공격은 전 범위에서 실시 가능합니다. 실점은 서브 제한 구역 이탈, 서브라인 침범, 서브한 공이 상대팀 코트로 넘어가기 전 같은 선수나 그 밖의 물체에 접촉, 서브한 공이 네트에 닿거나 넘지 못하였을 경우, 서브한 공이 상대팀 코트 바깥으로 아웃되었을 경우, 오버네트, 아웃볼, 투바운드, 드리블링, 핸들링, 홀딩, 오버커트, 네트터치, 몸터치 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단 바운드 내 볼이 안테나 외측으로 통과하면 실점, 바운드 되기 전 다시 바깥으로 백코트하여 안테나 내측으로 넘길 시에는 인플레이가 됩니다. 사용 가능한 신체 부위는 머리와 무릎, 아래의 다리 부분이며 공을 찬 선수가 네트에 맞고 자기 팀 코트로 넘어온 공을 다시 찰 수 없고 공이 네트를 맞고 튀어나왔을 경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받아 넘기면 세이프입니다. 공이 네트를 맞고 튀어나왔을 경우 땅에 떨어지면 투바운드로 실점 처리합니다. 선수 교체는 데드볼이 된 후 한 세트당 2회 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동일 세트에서 다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선수는 한 세트당 3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세트 교체는 매 세트 종료 후 다음 세트에서 세트 교체를 실시하며 최종 세트는 한쪽 팀이 먼저 8점을 선취할 때 교체합니다. 작전 시간은 감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세트당 1회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선 및 4강전에서는 한 경기 3세트 2선승제이고 경기 결승전은 한 경기 5세트 3선승제이며 최소 2점 차로 먼저 15점을 획득할 경우 승자가 되며 14대 14 듀스의 경우에는 2점을 먼저 리드하면 승리하게 되고 모든 세트의 상한점은 19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족구의 기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브는 안전 서브, 강 서브, 회전 서브, 발리 서브가 있습니다. 안전 서브는 서브 제한 구역 내 발 안쪽으로 안전하게 차 넘기는 기술을 말합니다. 강 서브는 발끝과 무릎을 일직선으로 하여 발등으로 강하게 차 넘기는 기술입니다. 회전 서브는 발 안쪽으로 감아차거나 바깥쪽으로 돌려차서 넘기는 기술입니다. 발리 서브는 몸을 옆으로 눕혀 다리를 지면과 평행하게 하여 무릎과 발끝을 펴고 강하게 차 넘기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블로킹은 상대팀의 서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상대팀에서 서브한 공을 직접 블로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로킹은 1회 볼 접촉으로 간주하며 상대팀의 공격 방해 및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수비 형태이며 상대팀의 서브와 포지션 및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공격 형태를 예측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비 형태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넘어온 공의 구질을 파악하여 다음 동작을 취하며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공을 띄워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이드 킥입니다. 다리를 90도로 올려 발 안쪽으로 볼의 옆면을 강타합니다. 아웃사이드 킥은 다리를 90도로 올려 발 바깥쪽으로 볼의 옆면을 강타하면 됩니다. 업어차기는 발의 가슴이나 얼굴까지 높이 들어 볼의 상단 부분을 발바닥으로 강타하면 됩니다. 찍어차기는 몸을 180도 회전하며 발등으로 볼의 상단 부분을 강타합니다. 회전 발리킥은 몸을 360도 회전하면서 발의 바깥쪽에 볼의 옆면을 감아찹니다. 헤딩은 고개를 당긴 채 상체를 뒤로 젖혀 허리 반동을 이용하여 방아를 찍듯이 내려 찍으면 됩니다. 빈 공간이나 상대팀 선수 몸통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대한족구협회 영상을 유튜버에서 참고자료로 가져와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은 족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영상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영상은 족구의 기본 기술에 대해서 나와있는 영상입니다. 두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운동 경기는 달리기, 던지기, 뛰어오르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 활동은 모두 기본적인 사냥 기술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사냥과 채집 문화에서 좀 더 안정된 농경 문화로 바뀌었을 때 옛날의 신체 활동을 사냥과 관련 없는 분야에 적용한 것이 최초의 운동 경기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공의 발전으로 인해 축구, 농구, 배구, 족구 등 구기종목 운동 경기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중 족구는 우리 조상들의 옛 문헌에 삼국시대부터 집 따위나 마른 풀로 공을 엮어 만들어 중간에 벽을 쌓고 넘기는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나라 족구의 역사는 1300년이 더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족구 경기는 1966년 공군 부대에서 시작되어 국방부 산하 육군과 해군까지 전파되었으며
오늘과 같이 700만이 넘는 족구 동호인이 주축이 되어 명실공히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족구는 각각 4명의 선수로 팀을 구성하여 볼을 상대 진영과의 구분 경계선인 중앙 네트를 기준으로 허용된 신체 부위인 발과 머리로 상대 진영 라인 안으로 넘겨 상대 수비의 실책을 유도하여 득점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또한 네트형의 전형적인 종목으로 볼이 공간에 있는 동안 정지시키는 일 없이 서로 허용된 부위를 이용해 발리하는 경기로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경기가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족구는 허용된 신체 부위로 단순한 주기와 받기에서 이제는 다양한 공격과 수비 기술이 개발되어 선수의 개성과 기술에 의해 날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받기는 족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상대편의 서브 또는 공격한 볼을 세터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내주는 기술입니다. 안축받기는 볼과 접하는 부위가 가장 넓어서 안정적이며 의도하는 세기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정확한 리시브 또는 긴 거리를 주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발등받기는 선수의 이동거리가 길고 시간상 짧은 터치가 요구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주기보다는 실점하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사용합니다. 머리받기는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인 받기를 위해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띄우기는 주기의 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볼이 넘어왔을 때 공격수가 공격하기 쉽게 공을 올려주는 기술입니다. 속공 띄우기는 빠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네트 위 선상에 낮은 높이로 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동 띄우기는 공격수가 코스 위주로 공략할 수 있도록 공격자 또는 네트 방향으로 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직상 띄우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유 있는 공격을 위해 볼을 높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차기는 족구 경기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기술로서 전신의 힘으로 네트 위의 볼을 상대편 코트로 내려치는 최상의 공격 기술입니다. 차기는 서서차기, 넘어차기, 뛰어차기가 있습니다. 서서차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숙련도에 따라 위력적인 기술을 구사할 수 있으며 스윙에 따라 볼의 구질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가마차기, 밀어차기, 비껴차기, 꺾어차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기장 코트는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존을 포함해 세로 21m, 가로 6.5m이며 지주대는 사이드라인에서 1m 이격 설치하며 네트는 코트의 중심에서 측정을 하여 지면으로부터 1.05m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족구화는 바닥이 평평한 신발이어야 하며 바닥이 삼각형 형태의 요와 철의 높이는 5mm 이내의 요와 요의 간격은 10mm 이내여야 합니다. 복장은 상의는 긴 소매와 반소매 등 상관이 없으나 바지는 무릎이 돌출되는 반바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공은 지름 200에서 205mm의 공인 족구공을 사용하면 됩니다. 선수 구성은 감독 1명, 주전 4명 포함 선수 7명으로 총 8명이 한 팀이 됩니다. 선수의 등번호는 자유롭게 게재하며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이며 상대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서브는 경기 중인 선수 중에 누구나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이며 시작 휘수로 바운드는 실점, 그리고 휘수로 5초 이내 서브 지연은 선수 주의, 이외 지연은 전 선수가 실점하게 됩니다. 서브 제한 구역은 헤드라인 후의 폭과 사이드라인 연장선상에서 후위 3m 이내입니다. 바운드와 선수의 공터치는 3회 이내에만 허용되며 공격, 수비의 포지션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버네트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 부위가 네트를 넘었을 시며 바디터치는 신체에 허용된 부위, 즉 머리와 무릎 아래의 다리 부분 이외의 터치 시 실점이 됩니다. 선수 교체는 기록지에 게재된 선수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세트당 3명을 교체할 수 있고 다음 세트에 교체된 선수는 새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트 아웃의 상한 점수는 15점이며 최종 세트는 8점을 선취했을 때 코트를 교체합니다. 모든 경기는 3세트이고 대회에 따라 5세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듀스 시에는 2점을 먼저 획득한 팀이 승이며 듀스 시 최종 점수는 19점입니다. 승패를 떠나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매너는 스포츠 정신에 가장 중요합니다. 선수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심판의 판단에 따라 주의, 경고, 실격, 몰수패로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족구는 국민의 열기와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많은 동호인을 양성해내고 해외 교포사회까지 전파되는 등 민족 고유의 놀이문화에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생활체육의 범주에서 활동하던 기존과는 달리 본격적인 대한체육회 가입과 더불어 향후 족구에 대한 관심과 집중으로 국가적인 지원과 함께 엘리트화 그리고 세계화를 통한 실업팀 창단 등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대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홍보와 대회 유치 등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제급의 지도자들의 수요도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족구는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늘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족구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스포츠에서는 생소한 종목이지만 족구를 즐기는 동호인과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학교에서 연무생 친구들이 족구에 대해 이해하고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되면 족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족구라는 스포츠를 즐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